히키코모리. 뉴스에서만 보던 단어였습니다. 설마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딸을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또래 젊은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는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조언도 구하고 싶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 집에서도 말썽 한번 안 부리는 모범생이었죠. 대학도 좋은 곳 나와서 작년 봄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명찰 걸고 출근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친척 모임만 가면 제가 먼저 딸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취직하고 나서부터 딸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7이면 한창 연애도 하고 친구들 만나 놀러도 다닐 나이잖아요. 근데 주말만 되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은지야, 친구들은 안 만나? 피곤해요. 그냥 자고 싶어요. 처음엔 직장 생활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신입이니까 힘들겠거니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전화해도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엄마, 나 회사 관뒀어. 더 이상 못 다니겠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설명하기 싫어요. 그냥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딸은 방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좀 쉬다가 다시 취업 준비하겠지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도 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이제 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더 힘들어져. 몰라요. 제발 그냥 좀 내버려둬요. 딸은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뀐 생활을 합니다. 밤새 방에서 핸드폰만 보다가 낮에 자는 거예요. 밥은 제가 방문 앞에 놓아두면 새벽에 슬쩍 가져가서 먹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새벽에 마주칠 때뿐이에요.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지만 딸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정신병자 아니에요. 상담 필요 없어요. 아니야, 요즘은 누구나 받는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싫어요. 다 필요 없다고요.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도 내봤습니다. 울면서 빌기도 했습니다. 은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엄마, 저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다니까요. 매일 밤 다친 딸의 방문 앞에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거리에서 또래 여자애들이 친구들이랑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웃으며 다녔는데 그래서 저라도 부모 상담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상담을 받으면서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이 대학 4학년 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은지야, 너는 언제 준비할 거야?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붙었던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아이를 옥죄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마음 편히 놀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을 준비했고 쉬는 날에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아이였죠.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에 가서도 아이는 늘 무언가를 준비해야 했고 늘 뒤처지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자 그 부담은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묻고 재촉하고 비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이미 너무 오래 달려왔다는 걸,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는 걸. 딸은 1년 만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고 저는 다 엄마가 채찍질한 덕분이지 하며 으쓱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딸의 표정은 기쁨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당신이 애를 너무 몰아붙여서 이렇게 된 거야 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친구들은 강제로라도 끌고 나와야지 하고, 인터넷에서는 절대 압박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 제가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보상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 나와도 자격증 따도 취업이 어렵다네요. 100군데 넣어서 한 군데 붙으면 다행이래요. 겨우 들어간 회사에서는 야근은 기본이고 실적 못 내면 퇴출이래요. 우리 딸도 그랬습니다. 밤 11시 넘어 퇴근. 상사한테 욕먹는 건 일상. 엄마, 나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 딸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가혹해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방문 앞에 밥을 놓을 때도 천천히 먹어 한마디만 하고 옵니다. 딸이 좋아하는 아몬드 초콜릿이랑 소금빵도 사다 놓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새벽에 슬쩍 가져가서 먹더라고요. 빈 봉지가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요. 제가 무너지면 딸도 무너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주 전쯤 새벽에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딸이 나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엄마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잠깐 망설이던 딸이 말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요. 그래, 엄마도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뒤로 딸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업은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딸은 방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밥을 방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계실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무너지고 싶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 같은 부모들이 여러분을 너무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 딸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용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딸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딸이 다시 웃으며 방 밖으로 나올 그날을 믿으며.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듣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우리 딸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